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플 때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옥차는 이렇게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can bend over. 자, bend 하면 구부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 can bend 하면 저는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5번은요, 넘어서 구부릴 수 없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밴드를 강조해주고 완성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몸을 구부리지 못하겠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s it serious? serious 하면 진지한, 심각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심각한가요? 그 다음에 is there a cure? 자, cure하면 낫게 하다, 치유하다라는 동사와 치료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치료가 있나요? 니까 치료될까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can bend out. I'm sorry. I can bend over. Is it serious? Is there a cure? I can bend over. Is it serious? Is there a cure? I can bend over. Is it serious? Is there a cure? 자, 몸을 구부리지 못하겠어요. I can bend over. 심각한 건가요? Is it serious? 치료가 될까요? Is there a cure? 자, 여러분, 여기 드디어 can't 부정 나왔는데요. 여러분, 긍정의 can과 부정의 can't 문장 안에서 제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긍정의 can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짧게, 그래서 con 정도까지 가실 수 있고요. 부정의 can은 can에서 강하고 길게. 왜냐하면은요, 긍정의 can은 세 철자고요. 부정의 can't는 축약됐지만 네 철자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더 길게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부정은 더 길게 발음을 한다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상대방한테 각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길게. 그 다음에 밴드 다음에 어버니까 밴더버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요. 물론 D 발음을 안 하고 밴 오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D 사운드는 T 사운드와 사촌이고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모음이고 그 뒤가 모음이잖아요. 그럼 N이 위치상 강하고 D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D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밴 오버 이렇게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죠. 얘는 문장의 끝을 그쵸. is 비동사니까 serious 하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is 다음에 is니까 is 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맞아요. 끝을 올려주시면 되죠. cu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s 비동사니까. 자, is broken. 자, broken 하면 break의 과거 분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쓰여서 수동태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과거 분사형을 해서 형용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러진, 그러니까 부러진 건가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s it contagious? 자, contagious. 이게요, 여러분들 요새 좀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형용사로 전염되는 전염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 아침에 뉴스 시간에 뉴스를 보시면 나가는 그 꼭지 말고 간추린 뉴스라고 해서 밑으로 이렇게 어떠한 뉴스의 그 대표
그 기사만 밑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새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대처하는 방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글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바꿔서 나가는데 거기 보면 요새 그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contagious가 나와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문구 중에 is it contagious 하면 전염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o I need stitches? 자, 스티치 하게 되면 꿰매다 깊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술하시게 되면 꿰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어떤 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치거나 해서 찢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 꿰매야 되죠. 그래서 바느질 하실 때 어머님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가정 시간에 무슨 스티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바느질 방법을 얘기할 때 무슨 스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꿰매다라는 뜻, 깊다라는 뜻으로 스티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do I need stitch 하게 되면 꿰매야 하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서 스티치는 꿰맴 내지는 이게 명사로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need는 동사를 쓰게 되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 to가 없이 그냥 stitches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명사죠. 꿰맴 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s it broken? Is it contagious? Do I need stitches? Is it broken? Is it contagious? Do I need stitches? Is it broken? Is it contagious? Do I need stitches? 부러진 건가요? Is it broken? 전염되는 건가요? Is it contagious? 꿰매야 하나요? Do I need stitches? 자, 여러분 이 세 문장이 공교롭게도 다 의문문이죠. 그럼 문장의 끝을 다 동일하게 하나요? 그렇죠. 문장의 끝을 다 올리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동사 is니까 broken, contagious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조동사 to니까 stitch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is 다음에 it이니까 is it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 stitch에서 이렇게 s가 쓰였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Do I need surgery? surgery 하게 되면 수술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가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an I continue with my trip이죠. 제 여행과 함께 제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할 수 있나요? 허락과 양해를 구하는 거죠. Can I니까. 그래서 제가 제 여행과 함께 계속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자, speak Korean이니까 한국말을 말하다인데 here 여기에 한국말을 하는 누군가가 여기에 계신가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어 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 I need surgery? Can I continue with my trip?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Do I need surgery? Can I continue with my trip?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자, 수술해야 하나요? Do I need surgery? 제가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Can I continue with my trip? 여기 한국어 하시는 분 계세요?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조금 한 번 더 연습할까요?
Do I need surgery? Can I continue with my trip? Does anyone here speak Korean?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세 문장이 다 의문문이죠. 얘는 문장의 끝을 다 동일하게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 물론 anyone이 3인칭 단수 주어에서 do 못 쓰고 변형인 does 썼는데 둘 다가 조동사, 그 다음에 can도 조동사니까 문장의 끝은 다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surgery, my trip, 그 다음에 Korean 해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can 다음에 I니까 can I, 그 다음에 트립이죠, 여행. 근데 TR 사운드니까 R을 정확하게 해주려면 trip, R 발음해서 trip. 그 다음에 with my 하지 마시고 ITH를 발음 안 하시던가. 왜냐면 뒤에가 M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TH 발음을 아예 안 하던가 TH 발음을 받침으로 넣으시던가. 그래서 with m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Can I continue with my tri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말하다, 이야기하다, speak가 맞는데요. speak 맞는데요. S 사운드 뒤에 P, 무성음 나왔죠. 그랬을 땐 제가 쌍자음 한다고 했죠. speak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at way? 예요. 여러분, how long 하면 기간과 시간을 물어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Have you been feeling? 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된 거. 그러면 얼마나 오래 느끼셨나요? 그쵸? 근데 that way. 그런 방법을, 다시 말하면 그런 증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느끼셨나요? 라는 얘기니까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I've been sick for 2 days. 이렇게 물어봤을 땐 며칠 정도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형 쓰셔야 돼서 have been sick. 그러니까 이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아픈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or가 여기서는 동안.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됐어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Have you had this before? 자, this before.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도고요. 여러분 이거 have 뒤에 또 여기 had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뒤에 had는 과거 완료형인데요. 결론적으로 한 문장에 have가 두 번 쓰인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쓰이게 되면 그건 같은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는 현재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have고요. 뒤에 had, 즉 have의 과거형은 본동사를 과거 분사 쓴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런 경우가 가지고 있었나요? 라는 얘기니까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장은 물론 첫 번째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지만 세 개가 다 현재 완료가 쓰인 거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at way? I've been sick for 2 days. Have you had this before?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at way? I've been sick for 2 days. Have you had this before?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at way? I've been sick for 2 days. Have you had this before? 자, 이 증상들이 얼마나 오래됐죠? How long have you been feeling that way? 이틀 정도 됐어요. I've been sick for 2 days.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Have you had this before?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장은 문장의 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문장의 끝은 내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how라는 의문사니까 내려주시면 되고요. have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have you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이거 의문문인데요. 이거 문장의 끝을 그렇죠. 올리시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앞에 have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조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문장의 끝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before 하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had의 D 사운드나 뒤에 this의 th가 거의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t를 하지 마세요. had this before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자, temperature 하면 기온, 온도. 다시 사람한테 얘기하면 체온이죠. 그러면 제가 체온을 확인할게요. 자, let me. 자, 이거 제가 제얼 뭐뭐 하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뭐 할게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게 생활 영어에서는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체온을 좀 잴게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Can you make the pain go away? 죠. 그러면 can you 부탁이죠. 근데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the pain이죠. the pain 하면 고통, 통증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go away는 멀리 가버리다란 뜻이니까 통증을 멀리 가버리게 좀 해주세요니까 통증을 좀 가시게 해주시겠어요?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I'm going to write your prescription. prescription 하면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I'm going to니까 be going to 동사 원형. 미래 시제죠.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prescription,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Can you make the pain go away? I'm going to write your prescription.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Can you make the pain go away? I'm going to write your prescription.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Can you make the pain go away? I'm going to write your prescription. 체온 좀 재겠습니다.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통증 좀 가시게 해주세요. Can you make the pain go away?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write your prescription. 자, 여러분. 내 다음에 미가 나왔죠. 즉 우리나라 말로 미음 발음이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두 번째 음절에 미음이 나오면 앞에 받침에 미음을 주는 자음동화가 일어나는데 영어는 자음동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let me. 안 그러면 넷미가 돼버리는데 넷미라는 발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책 다음에 유어니까 연음시켜서 check you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Let me check your temperature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can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이 제가 부탁이라고 했잖아요. 부탁은 조금 더 정중하게 하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쵸? 크지요.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처방전 프리스크립션이 맞아요. 프리스크립션.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C가 나왔으니까 쌍장 프리스크립션 이렇게 되겠죠. 더 볼게요. Please fill the prescription. 자, 여기 fill the prescription 하게 되면 이게 처방전대로 주다. 처방전대로 드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방전대로 약을 좀 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방전으로 채워주세요라는 얘기니까 처방전대로 약을 주세요인데 여기서 please가 빠지면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 근데 please를 넣어서 뭐뭐 해주세요 정도 된 거죠. How do I take this medicine? 여기 take 동사 나왔는데요. 여기 take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약을 복용하다에 take 동사 써요. 약을 먹는다 해서 이 동사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복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take 동사 쓰십니다. 그래서 this medicine, 이 약은 how, 어떻게 복용하는 거죠? 정도 보시면 되고요. How many times a day? 자, 여러분, time이란 단어가 원래 시간으로 쓰이게 되면 불가산명사, s를 못 붙여요. 그런데 time에 s가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곱셈 있죠? 몇 배 할 때는 time에 s가 붙고요. 횟수를 얘기하는 몇 번 할 때도 s가 붙어요. 그래서 how many times, 그러니까 횟수는 셀 수가 있으니까 many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횟수를 a day, 하루에 얼마나 많은 횟수요 라는 얘기니까 하루에 몇 번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Please fill the prescription. How do I take this medicine? How many times a day? Please fill the prescription. How do I take this medicine? How many times a day? Please fill the prescription. How do I take this medicine? How many times a day? 처방전대로 약 주세요. Please fill the prescription. 자,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하는 거죠? How do I take this medicine? 하루에 몇 번이요? How many times a day?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세 번째 문장에서 times 다음에 어가 나왔으니까 s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s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s를 어로 넘겨주세요. times a day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 contagious,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이거의 뜻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today's tip 보도록 할게요. 제로 웨이스트 체인지예요. 이게 뭐냐면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는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요 쓰레기 발생을 줄인 사례를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제로 웨이스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인 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남은 재료 활용해 요리하기, 옷 수선하기, 손수건 이용하기, 텀블러 장바구니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하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및 포장 서비스가 급증하여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또 마스크와 위생장갑 등 폐기물 등으로 쓰레기 감소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더 대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코로나 이전서부터 있었던 그 캠페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더 부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 제가 해드렸듯이 배달이나 포장이 많다 보니까 일회용 그 용기에 그게 급증을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일회용 위생장갑들 쓰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쓰레기를 아주 0에 가깝게 하자라는 의미로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가 더 이렇게 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텀블러나 장바구니는 물론이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는 아예 플라스틱 빨대를 놓지 않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손수건 이용을 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쵸. 20, 30대 MZ 세대들이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를 먼저 이런 운동을 먼저 벌인 거죠. 네.
자,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